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의 허중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소속이 아니고 저희 PNU 에드라는 회사 대표로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PNU라는 것은 이제 부산대학교인데요. 부산대학교의 지주회사 중에 저희 교수들을 지원해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업을 저희가 해서 저희 보철과 교수님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인 에드플란트라는 네로우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덴탈빈 사장님이야 그 직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걸 소개시켜 드리거나 할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적 그런 제약 때문에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일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덴탈빈 회사에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이제 부산대학교 보철과에서 개발된 그런 임플란트 픽처 또 하악 전치부 전용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 방법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썼던 네로 임플란트 시스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을 접목함으로써 아주 잘 맞는 그런 보철물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임상에서 장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디지털에 최적화된 하악 전치부 전용 임플란트입니다. 물론 뭐 상하게도 쓸 수 있고 하악 전치 외에도 다른 곳에 쓸 수 있지만, 주로 공간이 부족한, 즉 3.0 미만의 본 볼륨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치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합력이 과대하거나 혹은 전방 유도나 측방 유도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부위에서는 쓰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 위주로 주로 이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하악 전치부 전용 임플란트가 나와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이 임플란트가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하악 전치부 전용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라는 의미를 떠나서 디지털 웍이 완전히 접목되어 있어서 원장님들께서 아주 쉽게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원장님이 제작하시는 건 아니고 쉽게 인상을 체득해서 기공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장님들 잘 아시고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미니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직경이 3.0 미만의 임플란트입니다. 네로우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물론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약간 혼재되는 느낌은 있지만, 네로라고 하면은 이제 3.0 정도의 그런 픽처고 그 미만을 이제 미니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각처에서 원바디 형태의 템포러리 임플란트, 즉 임시 임플란트로 허가를 받는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3등급이기 때문에 소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픽처의 그 표면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며 경고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원바디 임플란트를 많이 개발을 했었죠. 자, 또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투바디로 이제 개선돼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사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식립 과정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얇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피스짜리로 이제 프릭션을 이용한 이러한 타입의 이제 미니 임플란트도 있었는데, 요 식립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깊이가 잘못되었을 때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이 프릭션을 위한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또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좀 확실한 마진을 부여하고, 저희 보면 마진이 정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패스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좀 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식립할 때 조금 패스가 안 맞더라도, 방향이 좀 다르더라도 쉽게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고, 또 시멘트를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고, 시멘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하악 전치부나 공간이 작은 경우에 보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버트먼트에 요거는 물론 원바디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보통 전치부에 보면요. 식리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버트먼트의 마진 부위를 명확하게 인상을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이는 대로 인상을 체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런 선생님들 잘못은 아니고 이 형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지 코드를 넣어서 이 몸을 벌리더라도 명확한 마진을 저희가 찾아내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상을 떠서 주면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만들게 되죠. 마진은 여기에 있는데 보철물의 실질적인 마진은 상방에 위치하게 되는 이런 보철물들을 선생님들 아마 방사선 사진 한번 보시면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좀 뭔가 명확하게 마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철물에 내가 마진을 인상을 뜨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마진이 맞는 보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디지털의 웍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거도 보시면은 우리가 요런 임플란트를 이제 심으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진이 여기 있는데 마진 부위가 자 보철물의 마진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임플란트의 마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샴퍼 마진을 형성한 그런 이제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의도는 선생님들께서 식립하고 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본을 뜨시면 나이프 엣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르코니아 웍에서 나이프 엣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최소 두께가 0.3, 0.5mm까지도 필요한데 그 두께를 만들다 보면 나이프 엣지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지르코니아를 대세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철물을 이용한 그런 임플란트의 보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임플란트를 거의 안 해봤습니다. 너무 할 때마다 너무 그 시멘트가 많이 잔존하고 인상 뜨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웬만하면 뼈이식을 해서 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구강외과에서 뼈이식을 해서 3.5 정도의 그런 레귤러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주로 했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구글 사이트를 적어놨고요. 구글 이미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이렇게 마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위치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깊었을 때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버트먼트의 마진 자체가 뼈 하방으로, 골 하방으로 위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풍흉한 그런 보철물이 형성되게 되고 이거는 뭐 미니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임플란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멘트의 잔존과 그다음 부속품들의 파절, 그리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보철물이 자꾸 빠지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을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특히나 하악 전치부나 공간이 작은 부위에 기존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과도한 시멘트의 사용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유발된다. 그리고 시멘트를 적절하게 붙이지 못하거나 어버트먼트를 많이 삭제하게 되면 보철물 자체가 잘 빠져버리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3.0 임플란트 제 환자의 경우인데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보철을 하려고 봤더니 크랙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크랙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이는 대로 인상을 뜨기 때문에 풍흉한 그러한 보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보철물 자체가 이제 마지널 본너스를 야기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와야 되고 화학 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마진이 맞고 시멘트가 잔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한번 녹여본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2014년부터 정부 과제 2가지 정부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특허도 냈고 지금 이제 많은 곳에 논문을 투고한 상태. 이게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주 롱데이터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는 제가 뭐 과학적인 백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픽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셀프 탭핑이 될 수 있게 테이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표면 서피스는 잘 아시는 SLA 서피스를 사용했습니다. 티타늄은 글레이드 4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귤라 이상의 임플란트와 그 표면이나 그 다음에 재료의 성분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사산은 제가 조금 키워놨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셀프 태핑이 가능해서 초기에 고정이 25N 이상 나온다면 초기 토크가 그럼 바로 이미 로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칩을 왜 꼭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이미 로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었고, 자, 상방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어버트먼트, 이 어버트먼트와 픽처 사이를 우리 커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커프는 2mm와 4mm의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마진 부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진 부위는 서브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쁘게 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mm와 4mm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진 부위가 잇몸 하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는 디지털 웍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임상에서 보시면 아시게 되고요. 튀어나와 있는 어버트먼트의 높이는 약 3mm 정도 됩니다. 우리가 4mm 정도는 있어야지 잘 안 빠진다 그랬는데, 그죠? 자, 그런데 3mm 정도 낮춘 이유는 이렇게 낮춰야지 선생님들께서 박칼로 약간 쓰러져 심든 아니면 링구알로 심든 이렇게 해도 보철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보다 길어지면 쳐야 돼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30도 정도 약간 틸팅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의도적으로 심었을 때 손을 대지 않고도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일까? 그것을 항상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보았는데 3mm 정도가 되니까 여기 정확하게 2.8 정도 됩니다. 3mm 정도가 됐을 때는 선생님들이 30도 내외에서 임플란트가 틀어지더라도 추가적인 그런 어떤 변형을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깎거나 이런 걸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낮아진 대신에 유지 요소, 즉 빠지려고 하는 저항 요소와 명확한 안정 요소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드셨다면은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착탈을 막는 유지 요소와 흔들림을 막아주는 안정 요소가 명확하게 부여된다면 비록 3mm로 짧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을 메꾸는 의미, 그리고 큰 교합력을 받지 않는 하악 전치부, 측방에 이제 전방 유도할 때 가이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합력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합력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방 0.8mm 정도가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고,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 박칼과 링구알에 위치하는 아주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편편한 면을 형성해서 안정 요소, 협설로의 안정 요소를 부여하게끔 이렇게 편편한 면을 형성해주고, 그 상방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그냥 찢어 놓은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임플란트는 픽처와 크라운이 잡힐 때 나사로 쪼은다면은 그걸 우리가 클램핑 폴스라고 하는데, 나사와 픽처를 꽉 잡아주는 힘이 있죠. 자, 그거는 서로 눌러주는 힘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구성을 해버리면 사악 전치부 같이 공간이 작은 경우에 그렇게 꽉 나사가 눌러버리면, 서로 눌러서 잡아버리면 지르코니아가 깨지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가 유지력을 상실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은 나사에서 보철물과 픽처를 꽉 잡는 개념이 아니고 나사나 혹은 얘를 벌려서 잡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벌려서 잡아주는 거예요. 윗부분이 벌려서 크라운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보철물을 잘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협력기공소 3군데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이 정밀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이 보철물이 딸깍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용이 많아진다면은 이제 좀 더 협력기공소를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픽스처와 크라운 사이에 어떠한 부속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크라운이 크거나 교합력을 많이 받는 경우 여기 나사를 부가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 나사가 하나 추가되는 것 말고는 다른 부속품은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 그림은 실제 모형과 실제 제품과 다릅니다. 어쨌든 개념만 보시면요. 자, 얘를 벌려서, 자, 스프레더라는 걸 넣어가지고 쪼아주면은 얘가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이제 유지를 얻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15도의 전체적인 토탈 각도를 부여함으로써
30도까지 두 개 임플란트의 경우에 30도까지 이제 브릿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면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면으로 찢어진 게 있고 두 면으로 찢어진 것도 있어요. 저희 회사 제품에 유지력을 더 크게 원하시면 두 면이 찢어진 걸로 쓰시면 되고 나는 요 정도에는 힘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거는 내면을 찢어진 것을 사용하시면 훨씬 삭탈이 용이하다고 이제 나중에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즉 스캔 바디를 꼽은 상태에서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스캔하시든지 아니면 스캔 바디를 꼽은 상태에서 실리콘 인상을 체득하고 기공소로 주면 돼요. 뭐 픽업을 뜬다든지 뭐 다른 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마진이 나올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스캔 바디 자체가 마진에 명확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끼운 상태에서 인트라오럴 스캔을 뜬다든지 아니면 그냥 실리콘 인상만 체득을 해버리면 이제 모든 라이브러리가 기공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공소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보철물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상에서 원장님들이 하실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으면 더 간단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 라이브러리가 보철물의 내면의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벌써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기공소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바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가이드를 다 드리기 때문에 그 기공소에서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딸깍 소리가 나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 부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서비칼 쪽에 로테이션을 방지하고 협솔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저항 요소인 안정 요소가 부여되어야 되고 상방에 벌어짐으로써 꽉 잡아주는 리텐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께 생각하시는 4mm의 높이, 자, 이 개념이 여기에서는 조금 상쇄되는, 물론 중요합니다. 높이가 중요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임플란트는 공간 유지나 혹은 하악 전치부 그런 곳에 이제 교합력이 많이 받지 않는 곳에 꼭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며 그런 곳에서 최적화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멘트를 넣지 않았을 때, 자, 시멘트를 넣지 않고 사용했을 때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자, 시멘트를 넣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교합을 맞추고 컨택을 맞춘 다음에 자, 텐본드를 쓰시거나 자, 텐본드를 쓴 경우에 갑자기 증가됩니다. 너무 많이 증가돼서 사실 시멘트를 정말 조금만 쓰셔야 돼요. 보철물이 너무 많이 잘 맞기 때문에 거의 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쓰시든지 이 정도로 강도가 되고 프리미어 임플란트 시멘트라는 레진 계열의 임플란트 시멘트를 써버리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젝터로 쳐야지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유지가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교합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멘트를 쓰셔야 되고 교합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시멘트를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텐본드나 아니면 임플란트 시멘트를 약간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든지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교합력을 많이 받는 경우나 큰 경우 브릿지의 경우에는 아예 스크류를 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빠지지 않고 선생님들이 빼시길 원하실 때는 스크류를 빼서 이렇게 착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사양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mm와 12mm의 길이, 픽스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와 그 다음에 커프는 2와 4. 두 가지밖에 없고요. 다이아메트도 2.5mm, 3.0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 모형상에서 쭉 심어보고 임상에서 해보면은 이거 외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깊이는 얼마든지 하방으로 들어가도 커프에 의해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로 오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지칼 기구 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포인트 드릴 있고 1.8 드릴, 2.3 트위스트 드릴까지 하고 2.5 심으시면 되고 2.6까지 하고 3.0 심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머신 드라이버와 라쳇 드라이버는 저희가 아마 임플란트를 구매하시면 이걸 아마 제공을 해줄 거예요. 전용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하십니다. 그냥 2.5mm 심을 때는 포인트들을 하시고 1.8 트위스트를 하고 하드본일 때 2.3 하고 그 다음에 2.5 트위스트를 하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자, 2.3 정도까지 하셨으면 바로 셀프 탭핑이 되기 때문에 얘를 식립하시면 끝나고요. 3.0 같은 경우는 3.0 혹은 2.6까지 드릴링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께서 워낙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거의 너무 쉬운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구성품을 잠시 보면은 이 제품의 구성품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스캔바디밖에 없었어요. 스캔바디랑 힐링캡은 이제 힐링캡이나 템포럴을 만드는 템포럴 시린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더, 아까 위에 살을 벌려주는, 여기 돌리면은 나사산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살을 벌립니다. 그 스프레더 세 개만 디자인을 했다가 우리 원장님들이 또 연세 있으신 원장님이나 전통적인 모델을 중시하는 원장님들께서는 임프레션 코핑으로 픽업을 꼭 떠야 된다라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임프레션 캡과 랩 아날로그까지 디자인을 해 놓은 상태고 허가를 다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포럴 캡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나사로 고정을 하는데 상방을 쳐버리면 힐링 캡이 되는 거고, 상방을 보존하면은 이제 템포러리를 붙여서 에딩해서 템포러리를 만들 수 있는 템포럴 캡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임프레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델리스예요. 모델리스를 원칙으로 하는데 꼭 모델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픽업을 뜨시기 바라고요. 픽업이 근데 사실 싱글이나 뭐 사학 전치부에 모델 없어도 웬만하면 요즘 디지털은 잘 맞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스캔바디를 연결해 가지고 모델리스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임프레션 캡을 연결해서 임프레션을 뜨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캔바디를 장착하시고 인트라올 스캐너가 없더라도 실리콘으로 인상을 떠버리시면, 그 모형을 떠서 그 인상체를 그냥 기공소에 보내시면 거기에 석고를 붙든지 내면의 음각을 스캔하셔 가지고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적정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르면은 이제 스캔바디 정합하고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불러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고 보철물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심고 스캔바디 끼우고 스캔하거나 실리콘 인상도 주면 끝나는 거고, 쉐이드는 반드시 보셔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을 얻기 위해서 징지코드를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별 크게 필요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파이널 보철물, 프로비저널 보철물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비저널 돼 있지만 파이널도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설측에 선생님들께서 설측에 식립을 잘 하셨으면 설측에 구멍을 뚫고, 요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이제 임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최종 보철물 중에 교합력을 많이 받는다, 측방력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에 저희가 전용 나사를 기공소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홀을 뚫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기공소에서 조그만한 전용 나사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 나사를 체결해 버리면 아까 살이 벌어진 다음에 아예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교합력을 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합력을 전혀 안 받는 곳이거나 아니면 뭐 이게 돼 있는 상태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정말 가벼운 그런 컨택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파이널에서 구멍을 안 뚫고 그냥 딸깍 끼우셔도 되고, 고개 공간이나 갭이 있으니까 사이에 갭이 약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메꾸는 목적으로 이제 시멘트를 살짝 적용하는 것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고 한 10분 정도 제가 다시 복습을 하고요,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모형을 구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모형상에 잇몸을 절개를 하겠죠. 이제 환자가 오면 절개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잇몸 부위를 좀 제거를 할게요. 나중에 저희가 수술 부위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심리하냐면은 인접치의 설측면을 이은 선에 임플란트의 헤드가 오도록 심리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홀이 설측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싱글을 심는다면은 인접치의 설측면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식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드릴은 100%, 만약 10mm를 심는다면 10mm 다 드릴링을 하시고요. 10mm 조금 넘게 드릴링 하시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방향이 절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심으시고, 그 다음에 1.8 트위스트 드릴로 또 역시 100% 드릴링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100% 드릴링은 1.8 트위스트까지만 하시고요. 2.3부터는 70% 정도만 드릴링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픽처 자체가 테이프하게 생겼기 때문에 셀프 탭핑이 되기 때문에 굳이 100%다 1.8부터 드릴링 해버리시면 초기 고정이 조금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워낙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수술을 원장님이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선생님들의 패턴에 맞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식립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픽처가 아주 작습니다. 폭도 작고 모든 구성품들이 너무 작아서 이제 노안이 있는 선생님들은 잘 안 보이실 정도로, 저도 노안이 있는데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식립 마운트를 끼울 때 여기 마운트 안에도 홈이 파져 있게 되면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빼시면 되고요. 요거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식립하실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식립을 쭉 해주시고, 식립 깊이가 중요합니다. 식립 깊이는 뼈가 정상이라면 C정선까지 마진이 오도록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잇몸 하방으로 조금 마진 부위가 위치될 수 있게끔 좀 하방으로 서브로 임플란트를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정도. 이렇게 해서 잇몸에 딱 닿았을 때 약간 1에서 2mm 정도, 2mm 정도 보이게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머지 프로파일도 적당히 얻을 수 있고요. 자, 식립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템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템포러리 실린더를 적용하시고, 템포러리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딸깍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사를 제가 드립니다.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사를 조아주시면은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나사에 드라이브를 꼽은 상태로 이걸 빼시면 안 돼요. 그럼 구멍이 막혀버리니까 나사를 드라이브를 끼운 상태로 레진을 에딩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혹시나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혹은 우리가 이제 에딩하는 걸 우리 혹시나 기공사 선생님이나 위생 선생님이 한다 하더라도 요걸 꼭 드라이브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꼭 이렇게 에딩을 하고 그다음 빼주시면 딸깍하고 빠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트리밍을 하고 딸깍 들어가면은 이제 나사로 템포러리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조금 적응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이렇게 식립을 링구알 쪽에 잘 심어주시면 홀이 예쁘게 뚫립니다. 저렇게. 자, 그렇게 하고 크라운 임시를 다 만드신 다음에 커튼을 넣으시든지 테프를 넣으시고 통상적으로 하시는 방법대로 홀 실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보통 초기 고정이 25N 이상 나온다면 바로 당일날 스캔을 해버리거든요. 초기 고정을 하면, 그리고 스티치아웃 하는 날 바로 이를 넣어버립니다. 이미 로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학 전체 안에서 그런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 그 패턴에 맞게끔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난 템포를 안 만들어도 돼. 자, 이러시면 아까 템포를 만드는 어버트먼트 상방을 가위로 잘라 버리면 톡 하고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힐링을 잘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진 부위에 잇몸이 자라오르지 않게끔. 마진 부위에 잇몸이 자라오르면 나중에 인상 뜰 때 스캔 바디가 완전히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누구든지 다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 또는 템포러리를 꼭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귀찮으셔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힐링이 다 되면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스캔 바디를 끼우겠죠. 스캔 바디도 역시 나사로 체결하는데 절대 토크를 건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손으로 잘 조여주시고,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스캔 바디 체결이죠. 마진 부위에 떠 있습니다.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반드시 스캔 바디가 이렇게 정확하게 체결되는 걸 꼭 확인하셔야지 모델리스트에서 잘 맞습니다. 자, 꼭 엑스레이를 사진 찍어서 얘를 꼭 확인해 주시고, 구강 스캐너가 있으시다면 너무 심플해요. 그냥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의 위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구강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구강 스캔을 뜬 모습이고요. 위에 삼각형 형태와 그 다음에 측방 부위에 있는 편편한 면들을 다 인상을 떠주시면 되는데 3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나와도 중첩이 잘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위에 보이는 부위만 인상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하고, 만약에 이제 스캐너가 없다면은 이제 인상을 뜨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뜨실 텐데 먼저 상방 부위만 잘 나오면 돼요. 상방 부위와 컨택 부위만 잘 나오면 되니까 라이트 바디를 이용해 가지고 잇몸 부위와 컨택 부위와 그 다음에 스캔 바디 부위를 인상제를 주입하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바디를 트레이 안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치아 뜨듯이 인상을 뜨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인상제를 기공소로 보내시면은 기공소에서 석고를 부으시든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스캐너가 있다면은 내면을 바로 음각을 스캔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체를 기공소에 보내면 이제 기공소에서 알아서 스캔을 하실 거고, 그 스캔한 거에 스캔 바디와 라이브러리를 중첩해서 그 하방부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나 정보들을
소프트웨어상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 삼각형 형태와 슬롯 형태를 잘 인기만 해주시면 돼요. 하방은 아무 관계 없고 그 상방 부위만 잘 인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기공소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마진을 뜨지 않았지만 정확한 마진을 가지는 보철물이 디자인이 가능하고 그 내면각은 저희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력기공소에 보내시면 정확한 그렇게 맞는 그런 보철물을 제작을 해 주실 거고요.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 기공소에서 원장님께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보철물을 컨택 조절을 하시고 꼈다 뺐다 하시면서 이제 조정을 하시고 시멘트가 없이 딸깍 혹은 시멘트를 살짝 붙이기 혹은 설측에 약간 홀을 뚫어서 나사로 체결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채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원장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벌리기만 해서 보철물을 딸깍 보시면 딸깍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만약에 교환력을 많이 받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시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 마진 부위만 살짝 발라줍니다. 절대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유지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마진 부위의 봉쇄와 안정 요소를 조금 부여한다. 즉 측방에 약간 마진 부위 갭을 봉쇄함으로써 좀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바르셔야지, 마진 저렇게 바르셔야 돼요. 쭉 짜서 발라버리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엄청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조심해서 좀 발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작게 발라야지 시멘트를 청소하기도 용이할 거고, 그죠? 잔존 시멘트가 없도록 잘 그렇게 발라주시면 좋겠고, 아, 얘는 가이드도 해야 되고 교합력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은 설측에 구멍을 뚫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기공소에서 이렇게 설측에 구멍이 뚫어오고, 저 보시는 바와 같이 1.2 헥사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나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 나사를 구멍을 통해서 체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살이 완전히 밖으로 벌어지면서 보철물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때 토크가 절대 크면 안 돼요. 15뉴턴. 자, 일반 임플란트보다 많이 약합니다. 15뉴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빠지지 않는 보철물이 되고요. 역시 홀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레진을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려면은 선생님들께서 인접지의 설측면을 잘 보시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노하우를 가지시고 설측에 이 구멍이 뚫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식립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쭉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뭐 케이스가 지금 사진들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식립해 놓은 건 많은데 최종 보철물 들어가는 사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사진들이 좀 죄송한데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지저분한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구치부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요. 전치부에 예전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여기 이제 뭘 붙여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 그 의치에쓰는 인공치를 아마 레진으로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탈락되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여 주위에 인접치도 좋지 않았어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데 그래도 치주과에서 치료받고 나서 좀 괜찮아지셨기 때문에 얘는 발치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 본 레벨이 너무 낮아요. 여기 보면은 이쪽 치아의 인접면 부위에 그 바깥쪽은 괜찮은데 그래서 많이 갈등을 하다가 일단 환자분에게는 일단 충분히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일단 식립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주위에 너무 치석이 많으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이제 플랩을 열어가지고 드릴링을 하는데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에드플란트에서 제공하는 이 드릴하는 이 툴을 보시면은 요 두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게 3.3mm인데요. 3.3에 3.5mm 정도 되는데 요 두께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지 하악 전치에 이가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도 그렇겠죠? 요 정도의 두께도 안 나온다면은 이의 형태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요 형태가 만약 이 드릴이 안 들어간다면은 이게 이 기구가 안 들어간다면은 약간의 치아를 그라인딩을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드릴에 보면은 마운트하는 드릴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슬롯이 와 있어요. 슬롯이 앞면과 뒷면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면이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픽스처에 버커링구알 쪽으로 위치하면 좋은 그 편편한 면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픽스처 식립할 때 요 편편한 면이 바칼로 보이도록 자, 그렇게 식립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통은 치아가 바카링구알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 바카링구알로 흔들릴 때 안정 요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립하셨고요.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좀 불안해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식립이 잘 됐고 초기 뉴턴이 30뉴턴 정도 나와가지고 이미 로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준비되어 있는 템포럴 쉘을 이용해가지고 템포럴 실린더를 체결하고, 자, 반드시 나사를 끼운 상태에서 임시를 넣고 그 다음에 레진을 충전한 다음에 템포럴 레진 충전해서 이렇게 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 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수축하기 전에 스캔 바디를 체결하고 인트라럴 스캔으로 스캔을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만들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템포 만들면서 스캔 바디 체결해서 스캔 떠버리시면 되는 거죠. 스캔 바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리콘 인상을 뜨면 되죠. 마진이 아직 뭐 잇몸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인상 떠도 됩니까? 저는 이 케이스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서브로 2mm 이상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본 레벨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한 이머지 프로파일을 형성해 준다면 그 징지바 리세션이 그렇게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레진보다는 지르코니아로 최종 보충을 빨리 넣어주시는 것이 잇몸에도 조직 반응에도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치부에 가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교합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구치는 없지만 대부분 소구치가 마모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구치에 많은 힘을 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템포를 넣고 일주일 뒤에 이제 모습입니다. 자, 뭐 잘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환자 불편함 없고 2주 뒤의 모습입니다. 자, 2주 뒤에 저희 이제 최종 보충이 나와서 2주 뒤에는 이제 최종 보충물을 이렇게 끼워주는데 이게 너무 깊어요. 참 이런 거는 좀 아쉬운데 이렇게 깊을 때는 반드시 저는 나사를 좀 체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환자의 경우에는 구치부 마모된 거 보시면 어금니 쪽에 아주 많은 힘이 받고 전치부는 크게 많이 닿지 않아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일단 첫 한 달 정도만 제가 일단은 시멘트 없이 그냥 스크류 없이 그냥 끼워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스프레드로 벌리고, 스프레드 벌릴 때 너무 꽉 조으시면 안 되고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최대한 저항감 느낄 때까지 벌리시고, 너무 많이 벌려버리면 너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르코니아를 딸깍 하고 끼워드리면 끝인데,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딸깍 끼워드렸는데 한 달 뒤에 약간 불안해서 다시 빼서 마진 부위에 임플란트 시멘을 살짝 바른 다음에 다시 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정말 힘을 안 받는 부위라 그러면 그냥 딸깍하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뭔가 앞니로 뭘 씹으시든지 전후방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임시 접착제 중에 이제 레진 계열 있잖아요. 그런 걸 마진 쪽에 살짝만, 마진 쪽에 정말, 그러면 갭을 또 막을 수도 있고 보철물이 빠지는 것도 충분히,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지를 많이 얻고자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멘트를 넣는 거는, 왜냐하면 충분하게 유지를 얻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상부에서 얻는데 이 엑시알 축에서 레진이 약간 들어가면서 안정 요소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지 요소도 상대적으로 더 극대화되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양이 작기 때문에 시멘트 액세스도 아주 작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고요. 한 달 뒤의 모습입니다. 자, 브릿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브릿지 이 환자분은 엔도를 하다가 한다 저희 보존과에서 이제 염증은 다 가라앉았는데 이 동요도가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환자분이 그냥 저한테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식립해서 초기 고정이 둘 다 25N 이상 나와서 바로 또 인상을 체득을 했습니다. 바로 스캔 바디를 체결하고,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인시전 살짝 준 거는 제가 혹시 박칼로 뚫렸나? 뼈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인시전을 준 거고요.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혹시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캔 바디를 체결하고 반드시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레진을 내면을 까고 실린더를 넣어서 이제 템포를 붙였습니다. 자, 이때 마진 부위만 명확하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템포 실린더를 꼭 넣으시면 되고, 상방에는 그냥 이렇게 좀 떠 있더라도 좀 띄운 상태로 이렇게 급하시면, 제가 좀 그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좀 부끄러운 사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마진 부위는 꼭 명확하게
실린더가 정확하게 위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잇몸이 자라올라서 나중에 보철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자, 스캔바디로 스캔하셔도 되고, 스캔바디를 끼워서 인트라올 스캐너로 스캔을 하셔도 되고, 혹은 실리콘 임프레션을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라올 스캐너로 체득하면은 그냥 무선으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데, 실리콘 인상을 뜬다면 택배로 보내셔야 되겠죠. 수술 2주 후에 아주 힐링이 잘 됐고 마진 부위까지 잇몸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을 체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었어요. 자, 보철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여기 스프레딩 후에 좀 임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임시처럼 쓰시라고, 사실은 쓰시다가 괜찮으면은 최종 보철물로 이제 바꿔 쪽을 쓰시게끔 최종 치아와 똑같은 그런 지르코니아 어떻게 보면 임시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가지고 딸깍딸깍 끼웠는데 이게 브릿지다 보니까 시멘트 없이 나중에 쓰다 보니까 약간 빠지진 않는데 흔들려요.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2달 뒤에는 결국 시멘트를 마진부에 바르고 딸깍 하고 끼워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결국은 시멘트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받기 때문에. 자, 이분 여자분인데 전방 보시면 치아가 캐나인이 마모되어 있는 패턴을 보시면은 측방할 때 전치부가 많이 닿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전후방적으로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전한 것은 설치기로 잘 심었으면 설치기에 구멍 뚫어서 스크류를 쪼아버리는 것이 좋겠죠. 브릿지의 느낌을 잠시 보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브릿지 2개짜리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유지력은 여기 딸깍 들어가고요. 3개짜리도 요 정도 느낌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약간의 갭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마진부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유지를 얻는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앞에 2개가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지금 리치가 두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이프 리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강외과에서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자분은 그냥 저한테 여기 미니 임플란트를 그냥 식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이 미니 임플란트가 비용도 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 리치가 그나마 좀 괜찮았기 때문에 수술이 아주 심플하죠. 인시전 버티컬 인시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잇몸 징지바의 변연에서부터 약 1에서 2mm 사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심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커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커프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커프의 높이는 2mm와 4mm밖에 없기 때문에 식립 깊이를 통해서 이 위치를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철물의 마진은 디지털로 완성되니까요. 자, 스캔을 하였고 쉐이드 주고 바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5를 심으실 때 약 1.8 드릴은 100% 하시고 2.3 드릴을 상방만 살짝 뚫어주면은 이게 셀프 테이핑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고정이 25N 이상 잘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저는 이미 로딩을 권해주고 싶어요. 하악인데 전치에다가 또 템포 없이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시고 쉐이드 해주고, 자,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 주시고, 자, 요분은 가철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힐링 캡을 꼭 장착을 해주시고, 자, 이제 2주 뒤에 오셨는데 스프레딩하고 딸깍 끼웠습니다. 환자분 아주 만족하고 갔어요. 근데 자, 이 환자가 빠져서 온 거예요. 제가 2주 만에 아무 시멘트도 안 넣고 해가지고. 이 환자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치아가 큽니다. 3개가 들어갈 공간에 지금 2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악과 상하악 간에 긴밀한 교합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언더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만 원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방 유도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드렸냐면은 3주 체코회 때 보철물이 약간 흔들리고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재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기공소에는 다시 인상을 뜰 필요가 없죠. 홀을 뚫어져 있는 기공물을 다시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자, 홀을 뚫고, 자, 홀을 뚫은 상태에서 스크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자, 스크류가 조그마한 스크류입니다. 이게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얘를 쪼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서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그 임플란트에서 클램핑 폴스라고 하는, 자, 어버트먼트 픽처를 꽉 잡아주는 이 힘이 아니고 얘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에 살이 벌어져서 지르코니아를 꽉 잡아주는, 자, 그런 형태로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벌려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홀을 뚫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오죠. 사실 요즘 레진으로 뭐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인사이슬 쪽까지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인 거고, 이렇지 않으면 시멘트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시멘트를 쓰는 걸 좀 싫어해서 시멘트 좀 안 좋아합니다. 페린플란타이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시멘트를 쓸 거면 정말 조금만 쓰세요. 꼭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자,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보철물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거를 레진으로 필링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셨고, 지금 약 3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아직 아무 이상이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3장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투고를 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게재가 된 논문이 없어서 저희가 한 실험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스프레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저희가 크라운의 길이에 따른, 크라운이 아주 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긴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작 재현을 했어요. 튜잉 시뮬레이터로 1년 동안 계속 때렸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가 얼마나 유지력이 사실 손실될까. 자, 근데 하중을 제가 30N이나 줬어요. 30N이라 하면은 정말 앞니로 갈비도 뜯든지 아주 강한 힘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 견딜까? 결론은 못 견딥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스프레드를 사용 안 했어요. 벌리지도 않았고 시멘트도 안 썼어요. 스크류도 안 넣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제품을 너무 그냥 딸깍 끼우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받는 30N이라면 엄청 큰 힘입니다. 전치부에서는요. 30N의 측방력, 저희가 추잉을 가했기 때문에 그 측방력이 받는 부에서는 반드시 스프레드 사용하시고 시멘트 마진에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스크류까지 체결하시고. 자, 그렇게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공소에 다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구강 내 상황은 원장님밖에 모르시죠. 선생님들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3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사용하셔서 탈락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프랙처가 될까?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크라운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이 제품,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크라운을 잡는 부위가 하이트 오브 컨터 부위예요. 최대 풍륜부 부위에서 잡아요. 즉 지르코니아가 제일 두꺼운 그 크라운에서 약 3mm 정도 올라가 있는 그 지점에서 잡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두께가 반드시 1mm 이상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프랙처 스트렝스를 저희가 가혹한 행위를 줘봤는데 기울여 가지고 누르죠. 그 다 144N 평균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식약처 허가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르코니아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 부위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마진에서 3mm 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얘는 두꺼운 부위에서 잡기 때문에 지르코니아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검증을 했고요. 이 임플란트 자체가 위쪽을 찢어놓고 구성이 이제 상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나 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저희가 이제 메탈로 실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짓눌러 봤습니다. 얼마 만에 깨지는지 30도 기울여 가지고, 그때 430N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200N, 300N 정도 넘어간다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그런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가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용 가이드에 대한 이제 강의였고, 실질적인 연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덴탈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저희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거는 마진을 테스트한 건데 마진의 갭이 50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가공생물대는 뛰어나지만 그만큼 공간 때문에 시멘트를 조금 채우지 않으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빠지는 게 아니고, 빠지지는 않는데 까딱까딱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시멘트를 넣어주시면, 아니면은 아예 벌려버리시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를 글레이드 4로 저희가 그 국제 규격에 맞게끔 이제 티타늄을 사용했고, SLA 표면을 구현을 했고, 상방 보철, 저는 이제 보철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철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고 임상에서 편하게 쓸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대답을 이렇게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 5년 이상 이 연구를 쭉 하면서 형태가 이게 6번 바뀌었거든요. 상부 형태가 6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겨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류가 아주 작고 구성품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이제 저희 회사라고 하기 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PNU 에드라는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회사는 이제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처나 아니면 어떻게 이제 쓰시는지 그런 것들의 자료들이나 설명을 더욱더 친절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임상적으로 조금 유용하게 잘 활용하셔서 그 하악 전치부 전용으로 개발된 임플란트를 효율적으로 좀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촬영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